최근에 이례적인 일이 좀 많이 일어나요.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기소가 됐죠. 그랬잖아요. 최강욱 비서관. 네. 그리고 지금 황운하 전 청장까지. 네. 이제 앞으로는 조사 안 하고 다 기소하려나요? 총선이 임박했으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기소합시다.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더라이브의 전담 법률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워낙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칭찬했는데 사실 어렵게 말할 능력도 안 되죠. 많이 알지를 못하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현 정부 관련 수사가 너무 많아서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혐의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일단 조사는 마쳤습니다. 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이제 당내 경선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절친 친구인 지금 시장이 됐어요. 현 시장. 네. 송철호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나가라 그러고 경쟁자가 임동호 최고위원이 있으면 전 최고위원 당내 경쟁자를 네.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 그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현재까지는 의심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의심은 아닙니다. 아마 증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증거를 바탕으로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선거 캠프 활동했던 그 송 부시장입니다. 메모가 하나 있는데 그 메모가 뭐냐 하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은 조금 면목이 없어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 네. 이 취지의 메모가 2017년 10월 달에 써지는 게 발견이 됩니다. 선거 전에요. 이게 막 유력한 증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그 메모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수첩의 메모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그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메모는 그냥 쓰다가 했던 거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 증거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 검찰, 쇼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보도된 걸로만 보면 근거는 송병기 전 부시장의 그 수첩 메모죠, 메모. 네, 그게 이제 유일한 근거로 보면 되겠군요. 보도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네. 검찰이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 비서진까지 13명 무더기 기소가 됐습니다. 요것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뭐 송철호 시장, 또 황운하 전 청장, 반부패 비서관인 뭐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다 지금 기소가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이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에 경쟁자였던 그 김기현 시장의 전 시장의 뭐 제보를 하면서 첩보를 주면서 하명 수사를 내렸던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직권남용죄 등으로 지금 13명이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13명. 무더기로 이렇게 기소를 한 건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뭐 문 대통령의 남자들이라고 표현도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위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또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기소가 됐느냐. 이제 검찰 설명에 따르면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요. 2월 3일 날 대거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차장급들 인사를 해서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가 났던 그 인사가 2월 3일 실행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좀 기소를 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라서 또 기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이 아마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그 기소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의견이 달랐던 걸로 보이던데. 네, 이 대검에서 총장 주재 간부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한 목소리를 낸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냈고요. 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박변극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어김없이 준비하셨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수사팀하고 이성윤 주검장 의견이 좀 다르다면서요. 작은 칼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너무 작게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작습니다. 자, 황운하 전 청장하고 소환 조사가 좀 맞춰야 됩니다. 다 마친 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총장님? 소환 조사. 요거는 뭐 아예 그 참석자들 옆에 있던 참석자들입니다. 황 청장들 황 청장이 소환도 불응했고요. 여러 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에 기소 여부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이 사안의 전문성도 있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시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증거하고 법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이 임박했으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기소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요 박변극장으로 보면은 일대 다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이 좀 다른 이유가 요즘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일단은 뭐 언론에는 이 외압이 아니었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법무부 외압이 아니었나, 소신이었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그렇죠. 최강욱 전 비서가 전 비서관입니다. 공직기획 비서가 기소할 때도 소환 없이 했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랬었죠.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오는 사건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소환 조사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진짜 이례적이에요? 얼마나 진짜 이례적입니다. 진짜 이례적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이례적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례적인 일이 좀 많이 일어나요.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기소가 됐죠. 그랬잖아요. 최강욱 비서관 그리고 지금 황운하 전 청장까지 계속 이례적인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사 안 하고 다 기소하려나요? 아니 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 이제 뇌피셜이긴 하겠습니다만 왜 현 정부 관련한 수사는 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타이밍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시점, 그리고 인사 발표한 시점, 그리고 인사 이동 시점 그거하고 유사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볼 수 있고요. 일들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뭐하러 부르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같은 거 내가지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공소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 부분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기소를 당한 당사자들의 반발도 꽤나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 SNS에도 밝혔고요. 이번에 포토라인 썼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포토라인이 없어졌는데 본인이 원해서 쓴 거죠? 비공개도 가능한데요. 써서 니란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잠깐만요. 이 방송 생방 중입니다.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생방 중이에요. 검찰이 내가 제일 세다, 내가 최고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나중에 입증을 못 한다면 그 책임, 그 반성. 그 부분은 내가 묻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뭐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소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혐의들이거든요. 13명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왜 이 시점에 기소가 됐는지 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만약에 유죄가 되면 핵폭탄급이 될 거예요. 현 정부의 큰 타격이 될 거고요. 만약 무죄가 된다면 또 검찰이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과연 기소가 정확하게 한 건지 아니면 남용한 게 있는 건지 이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정말로 중요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정말 치명상을 치명상을 입겠군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공수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